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3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환자 관리 현황점 ACCDB 파일에 보게 되면 환자별 부담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성별이다, 우리 수급자 등급이다, 일수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다, 그리고 공단 부담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열을 이용하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값들이 쭉쭉쭉 써져 있죠. 이 값 위에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다, 그리고 공단 부담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 필드가, 두 개 열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때 공단 부담금하고 우리 이제 본인 부담금 둘 다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값들이 이제 표시가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본인 부담금하고 우리 공단 부담금은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렇게 두 개 필드를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열인데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면 우리 성별이다, 일수다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전부 다 이제 행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별이라는 그 필드와 일수라는 이 필드, 요 두 개 필드를 우리가 이제 행으로 이제 사용해 주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수급자 등급이다 라고 해서 모두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필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필터 하나, 행 두 개, 값 두 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만나는 그 지점인데 지금 여기는 열이 없으니까 행이 시작하는 그 위치요. 그 위치가 A의 4번 셀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A의 4번 셀부터 우리 피벗 테이블에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환자 관리 현황이라는 요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건데 지금처럼 어떤 열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그리고 맨 앞에 보게 되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가져오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클릭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우리 ACCDB 파일,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요 파일이 우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요 데이터 파일을 이제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쿼리 마법사를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파일이 들어있는 그 해당 경로를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벗 커마 1급 총정리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우리는 기출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7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7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요 폴더에 들어있는 모든 XX 파일이 이렇게 쭉쭉쭉 뜨는데 그때 환자 관리 현황이라는 그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커리 마우스가 이제 떴어요. 여기서 이제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뜬 거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환자별 부담금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요 앞에 이제 더하기 표시가 있으니까 더하기 표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그 열이요. 그 열들만 우리가 가지고 와 주면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성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수급자 등급에서 더블 클릭, 일수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본인 부담금에서 더블 클릭, 공단 부담금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문제 제시한 그 5개 열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데이터 이제 필터할 수 있게 뜨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지상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수 내라 내림차수 내라 그런 문제가 없죠? 없으니까 또다시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마침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 가지고 온 거를 우리 이제 엑셀로 데이터를 되돌려 주면 되겠죠. 해서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마침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이 데이터를 표시할 그 방법을 선택해라 떴는데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죠.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떴는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A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A의 4번 셀,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A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그 5개 열의 그 제목이 필드명이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필드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필요한 거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우리 수급자 등급이 이제 필터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하고 공단 부담금 얘네가 이제 우리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때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은 우리가 이제 평균 값으로 계산해달라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값들이 이제 표시가 될 때 지금처럼 열 방향으로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행으로 이제 사용된 게 우리 성별과 일수 이 두 가지가 우리 행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급자 등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에다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필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 이제 행에 갖다 놓을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성별 먼저요. 성별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일수라는 것도 쭉 드래그해서 성별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인 부담금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공단 부담금이라는 거 요것도 쭉 드래그해서 본인 부담금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때 이 값이라는 게 지금 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이제 표현이 될 때 열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열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본인 부담금과 우리 공단 부담금은 지금은 이제 합계로 되어 있지만 문제 그림상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평균값이 계산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쭉쭉쭉 들어있는 이런 셀들 중에서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값 요약 기준 이곳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평균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평균에서 클릭이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이제 평균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공단 부담금 여기서도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클릭해주면 돼요. 해서 평균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공단 부담금도 이렇게 이제 평균 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문제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때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선택해주고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디자인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준 다음에 여기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레이아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두 개의 지상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일수라는 그 필드요. 일수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요 필드는 그림같이 이제 그룹화를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일수라는 그 필드의 값이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시작하는 그 값은 1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끝나는 값은 우리 20으로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 일수를 봤을 때 1부터 5까지, 6부터 10까지, 11부터 15, 16부터 20 이렇게 5단위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수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거나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그룹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시작하는 값은 1 맞고요. 끝나는 값도 20이 맞죠. 근데 단위가 지금 1로 되어 있어요. 요것만 우리가 5단위로 표시해달라. 5단위로 이제 그룹화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일수가 이렇게 이제 그룹화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 부담금 이 두 개 필드요. 이 두 가지의 그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이요. 가필드 설정에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같이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본인 부담금에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값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찍혀 있죠. 그리고 소수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공단 부담금의 그 금액을 봐도 천 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고 소수 자릿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인 부담금 중에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문제를 잘 읽어보면 가필드 설정에서 우리는 이제 표시 형식을 이제 바꿀 거죠. 해서 여기 표시 형식 요 단추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죠. 그때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범주 중에 숫자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소수 자릿수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는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소수점은 없었죠. 없었고 우리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사용이 됐으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 요거 이제 표시해 달라.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을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부담금 얘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공단 부담금 중에서 임의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가필드 설정하고 떴죠. 여기서 이제 똑같이 우리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표시 형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떴죠.
여기서 우리 범주 중에 숫자요. 숫자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 천 단위 구분기호 요거 이제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문제 그림처럼 본인 부담금하고 공단 부담금이 지금처럼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 이걸로 설정해라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맨 위에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죠.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해서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쫙 뜹니다. 그 중에서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이요. 연한 주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주황색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밝게 10번 얘는 이제 밝게 10번이고 그 위에 거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3번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3번이래요. 우리 그거 아니죠? 그 밑에 거 이제 또 마우스를 갖다 대 보자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 얘가 맞죠? 해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아야 돼요. 해서 맨 위에 수급자 등급 모두 요거 이제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때 이제 필드 명이요. 성별이다, 일수다, 평균 본인 부담금, 평균 공단 부담금 얘네 맞나 확인해 주고 남이다, 여다, 그리고 총합계다 요거 이제 맞나 확인해 주고 일수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게 맞나 확인해 주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타난 이런 값들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동을 했더니 표 1번이 있고 표 2번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 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표 1번이요. 표 1번에 이제 반환금이요. 반환금이 이제 B의 8번 셀에 있대요. B의 8번 셀에 이렇게 이제 반환금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반환금은 우리 투자금액, 그 다음에 투자기간, 연이율, 세율, 세전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한 거래요. 지금 이 위에 보니까 투자금액이다, 투자기간이다, 우리 연이율이다, 세율이다, 세전이 돼서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 반환금을 지금 이곳에다가 계산을 해놨대요. 그때 우리 데이터의 표, 요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표 2번이요. 표 2번에 F의 4번부터 K의 9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F의 4번부터 우리 K의 9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 이 영역에다가 투자 금액과 우리 투자 기간에 따른 그 반환금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B의 8번 셀, 요 셀을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반환금을 이제 계산할 때 얘네들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 수식을 적용시켜서 계산을 했다. 그렇게 이제 식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근데 이 표 2번에도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반환금을 싹 다 이제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이 반환금을 계산하는 그 수식이 우리 표 2번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표 1번에서 계산된 그 수식을 우리가 복사해서 요 셀에다가 우리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의 8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써져 있는 이 수식들 싹 다 이제 우리가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리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 2의 3번 셀을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찍으면 여기에 2의 3번 셀이다 라고 해서 셀 주소가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실수로 찍었다면 그때 ESC 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수식을 우리가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반드시 ESC 키 있죠? 좌측 상단에 ESC 그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취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2의 3번 셀 요 셀을 찍은 다음에 컨트롤 V요.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다 썼던 그 수식을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반환금이 지금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2의 3번 요 셀을 찍어 보면 지금처럼 아까 우리가 수식 복사한 게 똑같이 이곳에 나타나죠. 그때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표 2번을 봤을 때 우리 행 단위로 우리 투자 금액 월 이 금액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우리 열 방향으로 투자 기간이 이제 쭉쭉쭉 들어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복사한 그 수식은 투자 금액을 10만원으로 이제 설정해서 계산이 된 거고요. 그리고 투자 기간은 지금 우리 3이라는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이 된 거라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표에 들어가 주면 되는데 우리가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를 보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 우리 가상 분석이 있죠. 이 가상 분석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행 입력셀, 열 입력셀을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행 단위로 지금 투자 금액 월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원래 여기서 이제 계산했던 그 수식에서는 우리가 투자 금액 월이라는 거를 요 셀을 이제 이용했었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입력셀이요. 열 입력셀은 우리 열 단위로 지금 투자 기간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는데 원래는 이 수식에서 계산할 때는 우리 3 요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 요걸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했었는데 그때 투자 금액 월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 그리고 투자 기간은 3으로 계산했었는데 그게 지금처럼 1, 2, 3, 4, 5, 6하고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된다. 그렇게요. 그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그때 우리 반환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반환금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쫙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데이터 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목표값 찾기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우리 B의 8번 셀에 보면 이제 반환금이 지금처럼 376만 1,100원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반환금이 420만원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 투자 금액 월이 지금 1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우리 반환 금액이 420만원이 되냐? 그걸 이제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값 찾기를 할 거예요. 목표값 찾기를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우리 예측에 보게 되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가상 분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해서 목표값 찾기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목표값 찾기 요 대화 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떠요. 그때 우리 수식셀은 우리 B의 8번 셀이요. 이 반환금이 들어있는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이 B의 8번 셀에 들어있는 이 반환금이 지금 이제 얼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420만원이 되고 싶은 거죠. 해서 우리 찾는 값에다가 420만원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요 B의 8번 셀의 그 값이요. 얘가 420만원이 되려고 한다. 그때 이 투자 금액이 얼마로 바꿔야 되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바꿀 셀에다가 투자 금액이 들어있는 요 B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B의 8번 셀이 420만원이 되고자 한다. 그때 B의 3번 그 셀의 값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B의 8번 셀에 대한 그 값 찾기 답을 이제 찾았다. 목표 값이 원래 420만원이었는데 현재 값이 이제 420만원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아까는 반환금이 우리 원래 420만원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우리 370 얼마였는데 그 금액이 이제 420만원이 되려고 했을 때 아까 투자 금액 월 이곳에 들어있던 그 값이 원래는 10만원이었어요. 근데 11만 1669원이면 반환금이 이제 420만원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목표값 찾기를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목표값 찾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를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접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 혼자서 책만 보고 문제지만 보고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